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예상 업종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주가 재평가 시작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여력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 이제 5월부터 1차 상승 랠리가 좀 시작이 되고 네. 좀 5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한번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대장주죠. LG화학을 좀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온 건 5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감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제 대형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이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들어갔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1%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하반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의 중국 공장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LG화학의 추가 납품 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더욱더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실적 발표를 좀 앞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형 전지의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인 이동 수단인 이 모빌리티에 대한 2차 전지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배터리 관련된 부분, ESS 관련된 부분 이렇게 좀 합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호재가 좀 많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가는 놈한테만 몰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PER, PBR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산법을 좀 무시하고 좀 성장성이나 이런 방향성이 좀 뚜렷한 섹터로 좀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시작 단계가 아닐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미 2차 전지가 5월 달부터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것이고 이제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배터리 부문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화학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실적을 또 견인한 삼성 SDI 이런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이어갈 만한 섹터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윤여민 팀장의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어떤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이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증권주입니다. 실적에 부응 못하는 주가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단은 사실 좀 하락에 해당되는 좀 섹터로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좀 저평가된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주가가 좀 부양을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은 상당히 뛰어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어떤 사태를 좀 겪으면서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뛰어난 섹터는 사실 증권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기 순이익만 2,300억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100% 이상 폭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도 당기 순이익이 70% 이상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거의 반기 실적에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이제 실적이 좀 공개되지 않은 이제 좀 앞으로 발표가 될 증권사들도 상당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키움증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학개비 운동의 힘을 좀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식 위탁뱀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뭐 작년 2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2분기 거의 뭐 200% 이상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좀 사모펀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라임 사태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실 이제 주요 사모펀드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판결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뢰를 좀 잃은 부분들, 상품에 대한 판매가 좀 힘든 부분들이 증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데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수사 당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증권사들의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국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수료 평생 무료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상당히 좀 수익성의 기대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이제 9월 달에 뭐 이제 9월 15일이죠. 한시적인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 종료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융위원장의 좀 어떤 지난달 29일 날 좀 언급을 통해서 혹시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증권사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조금 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어떤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정도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좀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서 이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주 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아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이슈, 당국의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고 과연 이제 다음 달 9월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일단 때는 좀 섹터 내에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어떤 대장주를 따라가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업이익이 한 139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한 25% 증가한 것으로 좀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좀 어떤 수치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전기차용 그 NCM이죠. 지금 니콜, 코발트, 망간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좀 고정비 부양이 좀 경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도 좀 실적이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단일 모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모델이 기아의 이제 니로라는 이제 자동차인데요. 이 제품이 5월부터 좀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어요.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하반기에 좀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동사에게도 3분기 매출에 좀 큰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넓게 보게 되면 연 매출 규모 같은 경우도 작년 이상의 어떤 실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ESS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수요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6월 이후 주가가 한 13% 정도 올랐고요.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150% 오른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어떤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좀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도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조정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한 14만 원대에 지금 위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 또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증권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에코프로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